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확한 판단에 한 걸음 더 다가보는 마켓맨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 시장을 관통했던 그리고 이번 주 시장을 꿰뚫어 보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두 가지 인사이트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가져온 헤드라인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얘기가 주말에 나온 것 같습니다. 3회 법칙이 발동이 되는데요. 이번에도 침체가 나타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된 이후에 이른바 3회 법칙이 발동됐다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클라우디아 3 전 연준 위원의 고안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실업률의 3개월 이동 평균이 1년 저점의 50bp 정도를 상회를 하면 이게 발동이 됐다라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요. 실업률의 이동 평균이 1년 저점을 53bp, 그러니까 0.5%포인트 정도 상회를 하고 있으면서 이번 법칙이 발동됐다라고 언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과거를 살펴보면요. 이번을 제외하고 1953년 이후에 총 11차례 이 3회 법칙이 발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0번이 그때가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온 상태였고요. 그리고 한 번 남았는 그 사례 역시도 5개월 후에 경기 침체가 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례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코메리카 뱅크에서 이렇게 또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3회 법칙 발동 및 실업률의 상승이 하반기에 미국의 경기 둔화가 생각보다 더 심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또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3회 법칙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할 부분이 어디서 있었는지 제가 물음을 한번 던져봤는데요. 침체 확률이 그러면 100%일까? 3회 법칙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금부터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창시자인 3위원 자신이 이번에는 침체가 안 올지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실업률 상승이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과 그리고 이민자 이슈의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얘기가 그러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팬데믹 영향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모두도 이제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노동력 공급에 있어서 차질이 심각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노동시장에서 구직자가 이른바 갑인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또 구직 의지도 없었습니다. 건강 문제를 우려를 해서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겠다. 이런 비율이 상당히 높았던 적도 역시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즉, 노동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민자 이슈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살펴볼 게 작년에 이 미국에 한 해 동안 한 300만 명 정도의 이민자가 유입이 됐어요. 근데 이 중에 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은 90만 명도 되지 않습니다. 한 87만 명, 88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불법 이민자들이 일단은 미국 출생자들의 일자리를 빼앗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 시민권을 획득한 한 90만 명의 이민자들은 처음에는 구직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다 실업률 상승에 기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민자 이슈도 어느 정도는 이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허리케인의 영향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텍사스 등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베릴의 영향으로 실업자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허리케인 때문에 일을 못했다라는 응답 비율이 이번 고용보고서 하우스홀드 서베이에서 43.6%로 굉장히 높게 나온 바도 43만 6천 명으로 굉장히 높게 나온 그런 수치도 나와 있고요. 실제로 지난달에 미국에서의 일시적 감원 규모가 24만 9천 명으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역시도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같은 요인이 실업률의 0.2%포인트 정도의
상승의 원인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당장 다음 달에는 4.1%로 실업률이 다시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좀 종합해봤을 때, 종합을 하자면 실망스러운 고용지표 때문에 미국에 대한 침체 우려가 촉발이 됐고, 그러면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폭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치가 높아진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은 3회 법칙이 발동이 됐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침체가 오는 것이다라는 그런 섣부른 우려는 좀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과 관련된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말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왔던 그런 내용인데요. 애플 절반을 덜어낸 워런 버핏, 역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지난 분기에 이 애플에 대한 이 보유 지분을 절반을 덜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말간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10Q 공시를 좀 참조를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버크셔가 2분기 말 기준으로 애플의 지분 가치가 842억 달러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를 주수로 환산을 하게 된다면 한 4억 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1분기 말에 7.9억 주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과 대비를 해서 이제 절반 정도 보유 지분이 줄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버크셔가 지난 1분기에도 애플 지분을 33% 정도 매도를 했었죠. 근데 그때는 연례회의를 통해서 워런 버핏 자신이 세율 인상에 대비한 소규모 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애플에 대한 믿음이 변함이 없다라고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번에 이제 매도한 규모를 보면요, 세금 이슈만 아니다라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애플이 2분기 간에는 AI와 관련한 계획을 좀 많이 밝히면서 주가가 한 20% 넘게 23% 정도 반등하는 그런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매도를 급격하게 한 것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핏이 과연 달라졌을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더 탐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애플 이 주식 투자 그 역사를 살펴보면은 지난 2016년부터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매수 단가가 한 39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애플의 주가가 220달러가 조금 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차익 실현 측면에서는 충분히 팔만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봤을 때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몇 가지 정도 당연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죠. 첫 번째는요, 애플만 팔았다라는 점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요, 다른 탑5 편입 종목,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아메리카 익스프레스, 코카콜라와 같은 탑5 편입 종목에 대한 지분 변화는 없었습니다. 즉 애플만 이번 2분기 말까지 팔았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또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애플에 대한 과도한 비중을 좀 덜어냈다는 점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런 버핏은 뭐 모두들 아시겠지만은 분산 투자도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투자 구루죠. 근데 최근까지도 애플의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의 비중이 50% 정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1분기 말에 이제 좀 걷어내면서 한 40% 정도였는데 이거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왜 애플만 팔았을까? 개발자 회의에 좀 실망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플이 이제 지난 6월 달에 WWDC 24에서 AI와 관련한 이니셔티브를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시장의 기대를 충족을 하면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버핏은 아랑곳하지 않고 2분기 동안 애플의 지분을 덜어냈다. 즉, 이 결과에 글쎄라는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요. 스마트머니가 기술주를 이제 버린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빅테크가 반등하는 가운데 정말 큰 투자자죠. 그리고 대형 기관이죠. 이 버크셔에서 이 애플의 지분을 어떻게 본다면은 개인한테 던진 셈이 되겠죠. 그리고 글로벌 헤지펀드들도 최근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빅테크를 덜어내고 있다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스마트머니가 어쩌면 빅테크 기술주를 조금씩 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부분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3가지 요소를 살펴봤는데 크게 봤을 때 두 번째 또 요소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애플만 판 게 아니다라는 점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서 2분기 말에는 애플만 판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지분을 덜어내고 있다는 내용이 지금 언론 기사, 공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여기에 더해서 지난 2분기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버크셔의 현금 보유 규모가 2,770억 달러로 역대 최대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요. 그 전에 몇 분기도 역대 최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언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래도 2천억 달러 아래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총 자산 대비 현금 비중은 뭐 한 18% 정도 그러면서 과거 대비해서 그렇게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현금 보유 비중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만큼 총 자산 대비한 현금 비중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번에 이 공시에 나온 바를 보면요. 자사주도 3.45억 달러 어치만 사면서 2018년도에 버크셔가 자사주 매입 정책을 바꾼 이래로 최소 규모로 자사주도 매입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즉 바이 아메리카를 외치던 워런 버핏이 어쩌면은 조금은 셀 아메리카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사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켓맨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